미세먼지, 폭염과 폭우, 대형 화재와 거대한 태풍까지 일상을 파고드는 이상기후 현상을 알아봅니다. 최근 유난히 공기질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서울에선 지난달 절반 가까이가 미세먼지 나쁨 단계였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온통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평소의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도 유난했습니다. 3월 서울의 나쁨 단계는 13일, 이틀의 하루꼴이었습니다. 눈도 따끔따끔거리고 목도 이제 칼칼하면서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요. 또 기침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데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국가 검진 자료와 대기오염 노출량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가 각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세먼지 노출로 단기간에도 심실빈맥 부정맥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1년 이상 장기 노출될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심방세동 부정맥 발생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혈류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전신 염증 반응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동맥경화 악화나 혈전 생성 위험 증가 혹은 이제 심근세포 내 칼슘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심근이 변형이 되고 부정맥 발생이 악화가 되고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정신 건강도 해치게 되는데요. 코로 흡입되면서 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면역이 이제 뇌의 이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이 회로들을 어렵게 하면서 이 병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한 피부건선과 붉어짐, 탈모 등의 피부 질환, 망막과 안혈관, 감염성 질환 등 안과 질환 위험도 높이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까지 예고돼 걱정이 더 큰데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후위기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5도를 뛰어넘어 1.7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한반도 부근에선 폭우나 폭염도 잦아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이 극심했던 10년 전 미국 중서부에선 대홍수로 곳곳에서 강물이 범람하며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선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었죠. 당시 수온은 평년보다 무려 2.4도나 높았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예측 모델들은 올여름 엘니뇨가 시작돼 겨울의 최고조에 이를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다를 달군 열기가 대기 흐름을 뒤바꾸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기온 상승도 가속화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추세에다 슈퍼 엘니뇨까지 가세하면 역대급 고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내년의 전지구 온도가 1.5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도, 1.7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뜨거워진 동중국해 영향으로 폭염이나 폭우 등 극단적인 재난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 농가들입니다. 본격적인 개화기를 앞두고 있지만 월동을 끝낸 꿀벌이 집단 폐사하거나 사라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피해에도 그 원인도 뚜렷한 해결책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양봉농가. 벌통 안의 꿀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벌통 300개 가운데 70%가량이 텅 비었습니다. 겨울 날씨가 12월 달까지 뜨셔요. 12월 달까지. 아주 그냥 추우면은 괜찮은데 너무 온화해서 그래 뛰쳐나가는 건지 나오면 죽잖아요. 또 다른 양봉농가도 벌통이 비어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이상고온, 해충인 응애 확산, 과다한 농약 사용 등이 꿀벌 실종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꿀벌 사육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무언가가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으니 모든 봉군이 벌 무리가 바이러스에 희생당하고 농약에 희생당하고 사례 밀원을 확보하는 거는 사유림이 70%니까 산조들이 움직이는 거고 근본은 이 숲에 꽃이 피는 나무를 꿀이 나오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최근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는 소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의 소나무 군락지. 푸른 솔잎 대신 누렇게 말라버린 이파리들만 가득합니다. 2개월 전부터 하도 가물어가지고 빨리 저거를 처치해야지. 보기도 싫고. 제주시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이 최근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한경면 일대 피해 규모가 150헥타르의 만여 그루에 달합니다. 소나무 고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풀껍질 깍지벌레로 지목됐는데요. 이 벌레는 소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며 고사시키는 해충으로 3월부터 5월 사이 활동이 활발합니다. 나무에 침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제선충과 다르게 겉으로 보이는 피해를 확인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번 소나무 군락의 고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인데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 겨울 강수량이 적었고 염분기 있는 찬 북서풍까지 불어 소나무의 생육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한경면 지역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온도라든지 강수량 변화가 되게 심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분 부족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산청, 하동과 경북, 울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모두 3월에 집중됐습니다. 당시 31명이 숨졌고 피해 구역만 10만 헥타르, 1조 8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형 산불 시기가 한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례적으로 잦은 산불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산불이 60%더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건조함이 심한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평균 보면 일평균 8에서 1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가 3월이 128건, 4월이 116건, 2월이 78건 순으로 3월에서 5월 봄철 발생이 67%를 차지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기후변화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원인입니다. 여기다 강풍까지 더해지면 지난해처럼 불씨가 2km까지 날아가는 등 연쇄적인 대형 산불 발생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2010년대와 비교해 2020년대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27배, 대형 산불 건수는 4배 증가했습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폭염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웠던 지난해 여름,
부산에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폭염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빨리 찾아왔고 한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는 111년 만에 가장 일렀습니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유난스러운 날씨의 변덕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극한 기상이나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강도도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의 주요 원인은 이제 지구온난화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171명. 야외 노동자와 노약자,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되며 가장 불평등한 재난으로 불리는 폭염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겹칠수록 피해가 커지는 복합재난입니다. 따라서 폭염 대응은 기상 대응 외에도 공중보건, 복지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예측을 넘어서는 극한호우와 초강력 태풍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도시의 방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집니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단 기반시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조류조나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 빗물 배심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극단적인 폭염에 기습적인 폭우, 때 아닌 우박과 가을 장마까지 이상기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재차게 쏟아지는 우박. 봄 기운도 사그라들 5월 말 충북 중북부 지역엔 우박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하늘에 대고 막 욕도 하고 싶고 하도 나누지만으로 재해는 어쩔 수 없습니까? 그냥 속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름 직전엔 우박이 쏟아지더니 6월 들어서는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6월 말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7월 2일 폭염경보가 처음 내려졌는데 이는 2024년보다 22일 빠른 겁니다. 지난해 여름 청주의 열대야 일수도 기상 관측일에 가장 길게 이어지는 등 불볕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낮밤 할 것 없이 시달렸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요. 이제 지금은 사람 얻기도 힘들어요. 뜨거우니까. 35도 이상 올라가니까 가축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참 힘들어요. 가을철에는 유례 없이 길고 많은 비에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직격을 맞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다 약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진행형이지 앞으로 김치 문화도 이제 없어질 것 같다. 이상기후로 철새 유입이 늦어져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4월에 나타나는 등 가축 방역에도 정해진 때가 없는 상황. 돌발적인 기상 상황에 재난 대비와 경보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어요. 자연이 어떤 나타내는 출제 경향이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외적인 효과 때문에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향이 바뀌면 저희들이 다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유엔은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붕괴가 시작됐다고 경고합니다. 기후 변화가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Now requires an overshoot of ambition, starting with deep emissions cuts this decade and a just, orderly and equitable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s. 이제 이상기후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익숙하고도 낯선 공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풍요의 이면에 어떤 대가가 따르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구가 버텨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